네, 본 영상에 앞서 과거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정정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일에 업로드한 IRP 연금저축 비교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4분 33초대에 연금저축 IRP 계좌에 대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300만 원이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도상 퇴직연금에 속하는 IRP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을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절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법상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당 내용 정정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저희 영상을 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해당 영상에 고정 댓글로 남겨놨으니까 이 내용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나요? 연금저축 펀드가 어떻길래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인당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지금같이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은 제로금리 시대를 봤을 때 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66만 원이라는 고정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년 16.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금 혜택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 금융상품을 골라서 가입을 하기도 하고 재테크 방법에 세금을 줄이는 절세라는 부분을 따로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도 15.4%의 이자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세금을 내는 시기를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고 좀 뒤로 계속 미뤄가면서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좀 복리 효과가 커지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식계좌를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외하고 국내 금융상품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샀던 시점의 가격보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발생하는 차익, 그리고 내가 장기간 보유해가지고 발생하는 배당이나 분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에 따라서도 세금이 조금씩 살짝 달라지는데, 내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금융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요거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내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처음 샀을 때보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해서 발생하는 배당, 요거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받게 되는 이자에서도 15.4%의 이자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펀드나 ETF 이렇게 금융상품으로 간접 투자했을 때는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나 ETF, 이것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5.4%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형, 채권형 펀드, ETF 여기서 주식을 보유했을 때처럼 배당이나 이자, 분배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융 상품이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투자되는 펀드나 ETF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것들은 뭐 주식이나 채권형 상관없이 전부 다 매매 차익이나 배당 그리고 분배금 여기에 전부 다 15.4%의 과세가 됩니다. 요즘 많이 우리가 거래하는 뭐 타이거 S&P 500, 뭐 타이거 나스닥 100, 킨덱스 S&P 500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언제를 기준으로 매기냐 이 부분인데, 내가 펀드나 ETF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사실 이 펀드를 갖고 있는 시점이 아니고 나중에 팔 때, 그러니까 매도 시점에 내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거나 너무 커 보인다 그러면 이 매도하는 시기들을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런 펀드나 ETF 여기서 발생하는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 ETF 분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받는 시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펀드나 ETF에서 결산일이라고 이 분배금이나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정해진 날짜에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이제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매년 받는 이런 주식의 배당이나 이자, 분배금이 너무 커버리면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점점 커지고 매년 받는 뭐 배당이나 분배금이 커지면은 그만큼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펀드나 ETF 이런 데서 발생한 매매 차익, 분배금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세금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좀 뒤로 미룰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용어로는 과세 이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세 이연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세금을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떼는 게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에,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수익에 대한 거에다가 다시 수익이 더 붙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복리 효과가 조금 더 이제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눈사람 만드는 눈 굴리기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 눈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눈덩이가 부서지는 건데,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내가 세금을 바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서지는, 그러니까 눈덩이의 손실 없이 계속해서 점점 커질 수 있는 이런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때 부과되는 연금 소득세는 5.5에서 3.3%를 연령에 따라서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금 소득세 자체가 발생한 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했던 원금 플러스 수익 이 전체에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간 투자하면서 매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이 수익을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 이연 시켜가면서 점점 더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것들을 전부 다 합친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금저축 펀드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요건데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55세까지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뭐 30년을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20년간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투자가 유지가 되어야 매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도 이제 환급해내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려가면서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것도 온전히 전부 다 나의 수익이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연금저축 계좌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 돈을 넣는 주기, 내가 매달 넣어도 되고 뭐 6개월마다 넣어도 되고 이렇게 납입하는 주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납입하는 금액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년 400만 원을 다 채우겠다고 매달 34만 원씩 넣었다가 내가 조금 더 뭐 결혼이나 집을 사야 되기 위해서 장기 투자 금액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줄여서도 충분하게 저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의 환경에 맞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내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여기다가 돈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투자에 세금도 줄이는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400만 원을 넘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한 수익은 뺄 수가 없지만 이제 원금까지는 다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00만 원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이 굴러가고 넘어선 금액들은 혹시나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빼서 쓰는 방향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1,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적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좋은 거는 항상 이제 제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매년 1,800만 원씩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이제 꽉꽉 채워가면서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하는 이제 시기가 오길 바라면서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연금저축 펀드, 이제 저만 알고 쓸 거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마세요. 혹시나 영상을 보면서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꾸준하게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댓글 답변을 보다가 조금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안 눌러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열심히 달고 싶다가도 약간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